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해외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임 기자, 오늘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허위 영상물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쾌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번방 공범에 대해서는 5년형이 내려졌단 말이죠. 네,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지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최대치에 가깝게 선고한 겁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의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시청과 소장은 처벌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올해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가 300건이 넘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법이 너무 약하게, 처벌이 너무 약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느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법이 약한 겁니까? 네, 4년 전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국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처벌을 유포 목적이 있을 대로 제한하는 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은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유명인들 놓고 혼자 작업할 수 있는데 처벌은 너무 과하다고 말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너무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딥페이크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나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얼굴이 누구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것도 딥페이크로 처벌받아야 되냐, 이런 인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얼마나 범죄가 만연하면 외신들에서는 한국을 딥페이크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썼을까요? 네, 프랑스 르몽드는 지난 3월 오랫동안 몰카 공화국으로 불린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해외 보안업체 조사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의 53%가 한국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딥페이크 범죄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영국은 지난 4월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무제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호주에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시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지난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피해자가 허위 영상물 제작자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수신한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상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법 촬영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덜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거나 저장해도 처벌받잖아요. 근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죄가 되진 않아요. 별거 아니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에 사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10대들이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윤리의식 제고도 꼭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